안녕하세요. 우리의 주변엔 종종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우리의 동정심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노후에 가난한 친구를 만나면 안 되는 이유인데요. 이 말을 듣자마자 좀 거칠고 냉정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단순한 재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 건강과 삶의 질에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노후에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중요한 주제이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주변엔 때때로 우리의 관대함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종종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우리의 동정심을 자극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를 들어 한 친구가 항상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 친구를 돕고 싶은 마음에서 돈을 빌려주거나 필요한 물건을 사주는 등의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도움이 반복되면 우리 자신의 노후 자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친구가 우리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우리에게 정서적으로도 부담이 되며 우리의 행복을 저해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럼 왜 노후에 이런 친구를 멀리해야 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이런 친구들과의 관계가 우리의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노후는 인생의 가을과도 같은 시기입니다. 우리는 수십 년간의 업무와 책임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안과 삶의 여유를 추구하는 시기죠. 그런데 이 평화로운 시기에 가난한 친구들로 인해 우리의 정신적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친구들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기보다는 오히려 빼앗아가며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가난이란 단순히 경제적인 부분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가난한 사람, 즉 마음이 넉넉하지 못한 사람들도 포함되죠. 이런 사람들은 종종 주변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당신의 호의를 당연시 여깁니다. 노후에는 몸도 마음도 예전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젊었을 때와 같은 체력을 가지고 있지 않고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도 약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평온한 환경, 기분 좋은 대화, 즐거운 활동은 모두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요소들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가난한 친구들은 이러한 환경을 해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종종 자신의 불행과 불만을 우리에게 토로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동정심을 자극하며 우리에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우리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고 이는 결국 우리 자신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친구들은 종종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실패나 불행을 다른 사람이나 환경의 탓으로 돌리며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회피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부정적인 태도에 영향을 받아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신적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친구 A씨의 이야기입니다. A씨는 항상 돈이 없어서 라며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말에 마음이 움직여 종종 식사를 대접하곤 했습니다. 심지어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그에게 제공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었죠. 우리는 그가 진정으로 어렵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우연히 A씨가 사는 아파트를 보게 되었습니다.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그의 아파트는 넓고 화려했습니다. 우리가 알던 가난한 A씨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죠. 그의 아파트는 바로 그 지역에서도 손꼽히는 고급 주거지였습니다. 우리는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A씨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모든 순간들이 순식간에 의심과 배신감으로 변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A씨가 정말로 돈이 없었던 걸까요? 우리의 믿음과 호의가 이용당한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는 A씨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제공한 점심 식사, 카페에서의 커피, 그리고 그 이상의 모든 것들이 결국 A씨의 거짓된 하소연에 대한 대가였을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결국 A씨와의 관계를 끊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며 자신의 경제적 여유를 숨긴 채 우리의 관대함을 이용한 그와 더 이상 시간을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신뢰와 시간을 더 가치 있는 관계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런 가난한 친구들과의 관계가 우리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노후는 우리 모두가 편안하게 즐기고 싶어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평화로운 시기에 우리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인간관계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노후에 들어서면 의료비와 생활비가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젊었을 때와 달리 건강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이에 따른 치료 비용이나 약값은 예상치 못한 지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일상 생활비도 인플레이션과 생활 수준의 변화로 인해 점차 늘어나는 경향이 있죠. 이런 상황에서 만약 우리 주변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고 호소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들의 긴급한 요구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친구 B씨가 있습니다. B씨는 평소 돈이 정말 부족하다며 여러 차례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이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요구는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B씨는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로 큰 수술을 받게 되었고 상당한 의료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동정심과 오랜 우정 때문에 B씨를 돕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반복되면서 우리 자신의 노후 자금까지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의 복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녀의 교육비, 배우자의 생활비 등 가족을 위한 지출도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친구의 긴급한 요구에 응하다 보면 결국 우리 가족을 위한 예산까지 줄어들게 되고 이는 가정 내에서의 금전적인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금전적인 스트레스는 우리의 정신적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경제적인 압박감은 불안과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이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장기적으로는 우울증이나 다른 정신적인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노후를 대비하여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친구와의 관계를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물론 진정으로 어려움에 처한 친구를 돕는 것은 중요하지만 우리의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어 우리 자신과 가족의 복지를 위협한다면 그 관계를 재평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후는 우리가 평생 동안 힘들게 일하며 준비해온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이를 위협하는 어떠한 요소도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노후 자금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며 예기치 못한 사건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금을 현명하게 관리하고 우리와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가치관과 삶의 방식에서의 차이로 인한 갈등입니다. 노년을 맞이하며 개인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은 확고해지는데 이런 차이를 존중하지 않으면 관계 속에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노후를 꿈꿉니다. 우리는 저축을 하고 투자를 하며 여가 생활을 즐기고 건강을 관리하는 등 각자의 방식으로 노후를 준비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을 반영한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와 가치관이 다른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식이 우리와는 상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절약하고 투자하여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가난한 친구는 단기적인 소비나 무모한 금전적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종종 갈등의 원인이 되며 관계 속에서 불편함을 야기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인생을 걸어가면서 때때로 멀리해야 할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자신의 것은 아껴 쓰면서 남의 것은 쉽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들로부터 거리를 둬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종종 우리의 정신적 에너지를 빼앗고 우리의 삶의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선을 넘는 사람들도 멀리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을 비하하고 자신을 과시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자존감을 해칠 수 있습니다. 또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며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변명하고 개선하지 않는 사람들도 경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몰라서 그랬다며 자주 상황을 회피하는 사람들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있으니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신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만을 중요시하며 타인의 의견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도 우리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앞서 알아본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노후의 가난한 친구를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질을 유지하고 우리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을 존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우리의 노후를 풍요롭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 관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으로 또 다른 지혜타래의 동영상을 만나볼 수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응원합니다.